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 약수량 5번째 문제, 산림 지리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지리 정보 시스템, FGIS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는 FGIS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 케이스로는 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크게 자료 구축 분야, 자료 관리 분야, 그리고 자료 분석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자료 구축 분야에 대해서 특히 이제 레스트 자료와 벡터 자료를 비교하는 문제가 또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그게 자료 관리 분야인지, 자료 아마 관리 분야일 겁니다. 자료 관리 분야에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상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것. 예, 그렇게 문제 패턴이 나온다라는 것. 생각을 하시면, 생각하시고,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산림 지리 정보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산림 지리 정보 시스템은 산림 경영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산림 정책이라든지 경영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이루어진다라는 점. 이렇게 개요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산림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먼저 그 중에 첫 번째가 자료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료 구축 분야란 무엇이냐? FGIS 사업의 일환으로 첫 번째, FGIS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종이 주제도를 전산화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이러한 자료 구축 분야에는 두 번째로 가서 산림 정책 및 경영에 필요한 임상도라든지 국유 임소반도, 임도망도, 산림 입지도, 산림 이용 기본도 등의 수치지도가 제작되어서 활용된다라는 것이 자료 구축 분야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자료 관리 분야. 자료 관리 분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산림 수확을 할 때 의사 결정을 할 때 이제 활용이 되는데, 산림 수확을 위한 벌채적지의 공간적인 배치라든지 작업 방향 및 방법에 대한 결정, 반출로 및 집화장 선정 등의 의사 결정에 활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각종 무육 계획에 있어서 지형 조건과 인분의 공간 배치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 활용을 한다라는 것. 이게 두 번째 특징.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산림 지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용도 구획을 위한 적지 선정에 활용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지역 단위의 산림 계획의 공간 분석이라든지 계획 수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게 자료 관리 분야의 네 가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료 분석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료 분석 분야는 첫 번째, 각종 주제도를 이용을 해서 공간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분석 주제도들이 구축되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 이러한 자료 분석 분야에서는 산림 기능 구분도라든지 산사태 위험도, 산불 위험도, 유사 유출 분석도, 유역 구분도, 그리고 적지적수도, 백두대간 보호지역도 등이 있다라는
같이 그 자료 분석 분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실무에서 그 이런 그 FGIS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라고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각종 그 레이어층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 그 자료를 먼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산림의 특성에 따라서 임상에 따른 구분이 있을 것이고, 뭐 영급에 따른 구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임도망에 대한 그 레이어층을 그 구분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임소반도, 산림 그 구획도에 대한 그 설명, 그리고 기능에 따른 또 레이어층을 또 구분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그 다양한 그 특성에 따라서 그 레이어층을 그 구분을 지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다양한 층위를 이제 그 우리가 그 활용을 그 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뭐 이제 뭐 산림의 그 기능에 따른 그 구분을 하고자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각종 뭐 임상이라든지 뭐 영급 뭐 이런 그 산림 그 개발 상태에 따라서 뭐 산사태 뭐 위험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산불 뭐 위험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사 유출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역 그 구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지적수도에 대한 구분, 그 다음에 뭐 백두대간 그 보호지역에 대한 그 구분으로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이런 그 여러가지 그 레이어층을 그 필요한 그 레이어층만 그 오픈 그 온 해둔다면은 온 기능을 활용해서 이런 그 다양한 그 주제도의 그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게 FGIS를 이 산림 분야에 그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산림 그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서 그 할 수가 있겠고요. 유튜브 올리실 때 문제 핵심 단어를 동영상 제목으로 예, 그 한번 그렇게 제가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 제가 지금 1, 2, 3, 4, 5, 6 파트로 그렇게 나눴는데, 제가 어찌면은 아예 문제를 그 올려가지고 그 필요한 그 문제만 그 재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한번 예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 제가 이상 그 설명드린 그 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SW님께서 작성하신 거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우선 첫 번째 산림지리정보 시스템의 개요, 개념, 구성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그 활용 분야 세 가지, 자료 구축, 자료 관리, 자료 분석, 그 다음 세 번째 사례, 네 번째 결론 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그 목차 구성하셨는데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게 1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주안점을 정확한 그 개념 전달에 그 주안점을 두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아마 효율적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25점짜리 문제에서는 이제 사례 위주라든지 그 경험 위주로 이제 실무에 이제 응용을 하고 이제 그런 그 형태로 가시는 것이 점수를 받는데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 그 오늘 이제 제가 그 준비해온 그 서술형 그 서술형 그 2문제하고 그 약수령 5문제 그 설명이었고요. 그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신지, 그리고 또 아니면은 그 유튜브에 올릴 때는 그 제가 그 옆에다가 1, 2, 3, 4, 5, 6, 그 7번 그 넘버링을 그 매깁니다. 그 넘버링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문제가 그 보시면 될 거예요.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블로그에 계획을 하고 있는 문제, 순차적인 순번과 유튜브 날짜에 따른 순번, 그게 문제가 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는 유튜브에 동영상 올릴 때 설명이라든지 부분에다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설명인지 문제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제가 그렇게 할게요. 사례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기술을 할까요? 사례 경험이 없는 경우 무조건 사례는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고요. 아니면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하시도록 좀 노력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기성막이라든지 골막이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이 부분에서 실무 경험이 전혀 하나도 없다 라고 할 때는 인터넷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산림과학원이라든지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또 아니면은 직접 시공 현장에 가서 한번 사진을 한번 촬영을 해보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시공을 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거를 이제 공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 기성막이라든지 바닥막이 골막이를 시공을 했을 때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산림 기술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개선 방안을 또 어떤 식으로 하면 될 것인지, 그거를 계속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 항목을 적용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항목을 적용으로 한다.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례를 적용으로. 예,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답안을 전개하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답안을 쏜 전개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굳이 이게 모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모방을 하려고 해도 아마 100% 다 따라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본인만의 맞는 답안 전개 방식을 계속 또 연구를 하시고 또 거기에 맞는 서버 노트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실제 이제 시험을 치러 가셨을 때 이제 해당 본인이 체계적으로 맞는 것을 실전 시험에서 풀이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마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문제 전개하는 방식은 제가 사실 이것도 100점 만점 받아서 합격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임업 경영 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도 PCR님께서 조사해 오신 것, 그 다음에 CSW님께서 찾아오신 것, 서로 내용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서로 다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꼭 정답이 이거다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R님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문제를 푸실 때 사례가 없다라고 하실 때는 또 적용으로 어떻게 또 패턴을 바꿔가지고 답안을 전개해 가시는 것도 충분히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례라는 거는 제가 제 스타일에 맞는 답안 전개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 일부 또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면은 사례 위주로 해서 답안을 전개해 나가셔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다 싶을 때는 적용으로서 나가도 무방하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이거는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것이지 꼭 이게 사례를 써야 꼭 정답이고 적용을 한다고 해서 점수를 덜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서로 다른 스타일의 답안 전개 방식으로서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것.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또 혹시 혹시 이 스터디를 할 때 건의할 내용이라든지 또 혹시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혹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든지 예,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없는 건가요? 그럼 일단은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마무리를 그러면 하고 저는 내일 또 아침 일찍 임도변 풍해 설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수관이 부러진 피해목 제거 사업에 대한 조사 활동을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진 촬영을 하고 또 어떠한 현장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향후 또 블로그에 또 포스팅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일단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예, 그럼 또 다음 주 목요일 6월 23일 예, 저녁 9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일단 8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니까는 30분 동안 약간 좀 또 프리토크 개념으로 또 참여하실 분도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또 8시 30분부터 접속하셔서 저랑 또 예, 여러가지 또 재미나지는 않겠지만서도 그래도 한번 프리토크를 한번 또 진행을 하면서 또 스터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